구사구 건강 클리닉 순서입니다. 겨울방학이나 겨울 휴가를 맞이해서 이제 시력 교정 수술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최근에는 시력 교정 수술 종류도 많고요. 방법도 다양해서 내 눈에 맞는 수술이 어떤 건지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내 눈에 맞는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눈시원한과의 이현석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력 교정 수술의 종류 그리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들어갈까요? 네, 정말 그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렇군요. 찾아본 것만 하더라도 50가지가 넘기 때문에 네. 일반 분들이 볼 때 얼마나 혼돈이 되실까 걱정이 되는데요. 크게 생각하시면은 시력 교정 수술은 저희가 그 엑시머 레이저라는 것을 이용해서 교정하는 라식, 라섹과 눈 안에다가 시력 교정용 렌즈를 넣어주는 렌즈 삽입술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 안에 세부적으로 무슨 라식 또는 렌즈 삽입술의 경우에는 뭐 전방 렌즈, 후방 렌즈 나누어지는데 큰 뿌리는 애완동물로 하나는 개, 하나는 고양이. 그런데 이제 종류가 이름이 다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방법은 크게 레이저로 하는 방법, 렌즈를 삽입하는 렌즈 삽입술 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시력 교정술 하면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라식, 라섹 수술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차이점이 있죠. 네, 차이점은 레이저를 가지고 교정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수술 과정에서 그 각막에 뚜껑을 만들고 하느냐 만들지 않느냐에 따라서 라식, 라섹으로 나눠져요. 네. 즉 라섹이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만들지 않고 각막 표면에다가 바로 레이저를 교정해주는 방법이 라섹이고 라식은 뚜껑을 만들어줘서 안에다가 레이저를 하고 덮어주는 방법이 라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라식을 할 것인지 라섹을 할 것인지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큰 차이는 저희가 그 라식이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뚜껑을 네. 만들기 때문에 네. 사실 그 각막 혼탁이 조금 줄어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신경이 많은 그 갓 표면을 살려주기 때문에 네. 수술 직후에 통증이 좋고 회복이 빠른 그 장점이 있죠. 네, 네. 그러나 이게 사람마다 누구나 다 선택의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라식이 무조건 좋은 수술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라식이나 라섹 수술로 시력 교정술을 받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50여 가지가 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또 그럴 경우에는 또 맞는 수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레이저를 가지고 각막을 깎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각막 조직을 저희가 깎아서 없앤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막을 깎아서 안 되는 분들은 엑시머를 이용한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분들은 이제 안내 삽입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떠한 경우에 저희가 엑시머를 이용한 라식, 라섹 수술을 하시면 안 되냐. 첫째는 각막 두께가 얇은 분들이에요. 네. 보통의 분들은 두께가 충분하기 때문에 교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얇은 분들은 레이저를 가지고 각막을 깎게 되면은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라식이나 라섹 수술이 아닌 안내 삽입술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벨리노라고 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각막의 혼탁병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미리 우리가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저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없던 혼탁이 진행돼서 나빠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잘 검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수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전 검사를 철저히 해서 각막 두께는 충분한지 또는 레이저를 해서는 안 되는 각막 질환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지만은 자기의 직업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눈의 외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운동선수나 소방서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라식보다는 라섹이 낫거든요. 왜냐하면 뚜껑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외상을 받아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눈에 가까운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요즘에는 시력 교정술에 있어서도 수술 종류와 방법이 다양합니다. 나에게 맞는 수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컨디션이나 경우가 다르니까요. 이 수술 방법을 또 잘 결정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이 되죠? 무엇보다도 아주 철저한 검사를 저희가 하게 돼요. 한 30, 40가지에 이르는 그런 검사를 통해서 눈의 정보를 저희가 가장 정확하게 얻고
네. 그래서 그분한테 맞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저희가 권유를 해드리는데 그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그 환자분과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충분한 면담을 통해서 이분이 결국 얻고자 하는 시력 후의 상태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해서 이분한테 잘 어울릴 수 있는 수술을 권유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검사는 모든 안과 선생님이 다 철저히 하시지만은 수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자기 눈의 상태 그리고 자기가 수술 이후에 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한 내용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성공적인 또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술 결과를 얻게 되는 첩경이라고 봐요. 3, 40가지 검사를 이제 하고 이제 수술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검사가 하루에 다 이루어질 수 있나요? 네,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는 걸려요. 1시간 반 정도. 네,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정말 네. 철저하게 검사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클리닉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리고 내용 살펴드릴게요. 오늘 OX 문제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거였죠? 네, 오늘 문제는요. 시력 교정 수술은 만 18세 이후부터 하는 것이 좋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만 18세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곧 겨울방학이 시작이 될 겁니다. 또 수능을 마치고 난 우리 학생들 시력 교정 이제 시력 교정을 하고 싶어하는 안경을 좀 벗어 던지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시력 교정 수술은 몇 살부터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답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눌러서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가 시력 교정 수술할 때 거의 대다수가 근시와 난시인데 네. 이 근시와 난시가 저희가 먹는 시기가 있어요. 저희 안경 끼는 아이들 봐보세요. 안경 도수가 매년 도수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것은 이제 근시가 진행한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근시는 성장기에 키와 더불어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네. 대개 자신의 키가 멎는 성장이 멎는 시기에 근시도 멎어요. 그래서 시력 교정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략 자기 키가 멎는 성장이 멎는 대개 이때가 수능 끝나는 시기랑 맞물리더라고요. 네, 이라는 게 그러네요. 중요하고요. 네. 그런데 누구나가 다 그 시기에 성장이 멎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특히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성장 키는 다 컸는데 근시는 계속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근시. 자기가 고도근시다 본인이 다 알거든요. 이런 분들은 꼭 그 정도 나이가 됐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나의 근시가 진행이 멎었나를 확인할 수 있게 한 6개월 간격으로 2번 정도를 검사를 해보면은 저희가 키도 재보면 키가 더 안 크면 성장 멎은 거잖아요. 근시도 네네. 마찬가지예요. 6개월 간격으로 2번 측정을 하면은 근시가 진행된 게 멎었나 더 진행됐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수능을 전후해서 키가 대충 다 성장했을 때의 시력이 거의 멎어 있는 시력이고 그때 수술 시점을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 수술은 1년 중에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좀 염증기가 덜한 차가운 계절에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뭐 시력 교정 수술뿐만 아니고 모든 수술은 더울 때 하면 덧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물론 바깥 환경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수술할 때는 사실은 수술실 안은 1년 365일 온도 습도가 똑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기가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닌데 또 본인이 취향에 따라서 나는 유달리 뭐 땀을 많이 흘리는데 하루에 뭐 한두 번은 꼭 샤워를 해야 돼 이런 분들은 뭐 시기를 조금 조정하시는 건 문제가 없지만은 네. 어떤 시기에 꼭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요즘에는 저가의 시력 교정 수술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력 교정 수술을 하기 전에 혹시 우리 환자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시력 교정 수술을 하기 전에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여성분들의 경우에 네. 그 콘택트 렌즈 많이 착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렌즈를 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술 시기를 잡기가 어려워요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력 교정 수술을 하시기 전에 이 콘택트 렌즈는 눈의 각막, 저희가 레이저로 깎고자 하는 각막에 영향을 줘서 수술 전 결과에도 문제를 미치지만 수술 당일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콘택트 렌즈를 그 말랑말랑한 소프트 렌즈는 일주일, 또 딱딱한 하드 렌즈는 3주일 정도 반드시 착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겠고 네. 되도록이면 술 전 메이크업을 조금 줄이시는 게 술 후에 그 염증 조절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도 해요. 수술 전에 메이크업을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삼가시는 게 화장을. 좋죠. 화장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은요? 보통 저희가 그 수술을 하시고 난 이후에 대개의 경우에
일상생활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바로 네. 일상생활 가능하시냐고 물어보는데 라식 수술이나 안내렌즈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정도만 돼도요.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다 되는 시력이 회복이 다 돼요. 다만 라섹의 경우에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표면에서부터 바로 레이저를 하기 때문에 표면의 상처가 아무는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주일 정도 본인이 조금 안정하시면은 라섹의 경우에는 일주일 이후부터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일상생활을 하실 때에도 시력은 잘 보이지만은 그 염증이 다 아문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보통 라식이나 안내렌즈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네. 그리고 라섹의 경우에는 한 6개월까지는 경과를 잘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되게 수술하시고 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술은 언제부터 마실 수 있나요? 하는데 뭐 수술하시면 사실 술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정말 금줄하시는 게 좋겠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눈에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 눈을 많이 비비거나 또 찡그리거나 하는 네. 이러한 습관들 반드시 조심하시고 선글라스 같은 거 껴서 수술 직후에 자외선을 조금 쬐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반영구 화장이나 성형수술, 피부 레이저 시술도 6주간은 수술 받기 전에 금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수술 부위가 겹치니까 네. 어느 쪽에 영향을 좀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조정을 해드려요. 대개의 경우에. 네.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좀 하면 같이 안 될까요? 그러게요. 라고 하시는데 네, 네. 그것은 사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그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같이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러나 어떤 것들은 피하는 게 좋고 하는 그런 것들을 술전에 서로 상담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정해드릴 수가 있어요. 902 애청자, 노안도 수술하면은 안경 안 쓸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노안의 경우에는 근시랑 조금 다른 게요. 네.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격을 하는데 근시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타겟을 저희가 쏘는 거고요. 노안은 날아가는 타겟을 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노안은 이게 정지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행이 되는 거죠. 45세부터 55세까지 가장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분한테 가장 적합한 도수가 뭔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잘 정해주지 않으면은 똑같은 수술을 해도 어떤 분은 만족하지만 어떤 분들은 불만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시력 교정 수술이나 라식 수술보다는 조금 더 좀 예민하다. 세민하다. 그래서 더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시고 하셔야 만족도가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3738 애청자, 눈 충혈이 오래 가서 상공막염 진단 받고요.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 받으셨답니다. 스테로이드 안약 부작용이 크던데요.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분은 상공막염이란 진단을 이미 알고 계시고 네. 요즘 스테로이드 점안약은 반드시 그 의사 선생님만 처방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를 받고 넣으시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돼요. 스테로이드가 물론 간혹 이제 눈에 안압을 올린다든지 백내장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은 요즘은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의약 분업 이후에 철저하게 약국에서 이런 스테로이드 안약을 본인이 살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사실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뭐 오래 쓰지 않거든요. 상공막염 보통 쓰시면은 한 일주일 정도 쓰시면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클리닉 퀴즈 문제와 함께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어떤 거였죠? 네, 오늘 문제는 시력 교정 수술은 만 18세 이후부터 하는 것이 좋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당연히 5가 되겠습니다. 정답자는 개별 연락드려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눈에 맞는 시력 교정 수술 눈시원안과의 이현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